문 하나를 열자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상상.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떠올리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문 너머의 미스터리하고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새로운 발견이 가득한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면서도 결국엔 논리적인 깨달음을 선사하는 몬티 홀 문제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디지털 세상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듯 보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과 그 선택이 이끄는 예상치 못한 결과, 그리고 현실 너머의 새로운 세계라는 공통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이라는 경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숨겨진 진실들과 무한한 가능성,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을 열어볼까요? 이 문 너머에는 우리의 직관을 뒤흔드는 짜릿한 지적 유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하나를 열자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직관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하나의 퍼즐과도 같습니다. 바로 몬티홀 문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언뜻 보기에 단순한 확률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엔 놀라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평범해 보이는 문 뒤에 상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듯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게 만드는 강력한 지적 도전 과제입니다. 몬티홀 문제는 미국의 유명한 TV 게임 쇼 렛츠 메이크 어 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쇼는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몬티홀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회자되는 에피소드 중 하나였습니다. 참가자는 세 개의 닫힌 문 앞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문 중 하나 뒤에는 값비싼 새 자동차가 숨겨져 있고 나머지 두 문 뒤에는 각각 염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참가자는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하여 큰 상금을 얻고 싶겠죠. 이 게임의 긴장감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게임의 참가자라고 상상해 봅시다. 눈앞에는 굳게 닫힌 세 개의 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1번 문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3분의 1의 확률로 자동차를 선택했을 것이고 3분의 2의 확률로 염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게임쇼 진행자인 몬티홀은 참가자가 선택한 문이 아닌 나머지 두 문 중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열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번 문을 선택했고 몬티홀이 3번 문 뒤에 염소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지요. 이 과정에서 몬티홀은 항상 자동차가 없는 문을 선택하여 염소를 공개한다는 중요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몬티홀은 결코 여러분이 선택한 문을 열지 않으며 자동차가 있는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몬티홀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 선택했던 1번 문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스튜디오 안에는 묘한 침묵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선택한 문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바꾸든 안 바꾸든 확률은 반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염소가 있는 문 하나가 공개되었으니 남은 두 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직관적으로는 남은 문이 두 개이므로 50대 50의 확률처럼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문제의 정답은 선택을 바꾸는 것이 자동차를 얻을 확률을 2배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즉, 선택을 바꾸면 자동차를 얻을 확률이 3분의 2로 올라가고 처음 선택을 유지하면 3분의 1의 확률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결론은 많은 사람들의 직관과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몬티홀이
염소 문을 열어주는 행위 자체가 참가자에게 중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러분이 문을 선택했을 때 자동차가 있는 문을 마칠 확률은 3분의 1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두 문 중 하나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 즉 처음에 염소를 선택했을 확률은 3분의 2였습니다. 여기서 몬티홀이 염소가 있는 문을 하나 열어 보여주면 이 행위는 참가자가 처음에 잘못된 문을 선택했을 경우, 즉 자동차가 아닌 염소 문을 선택했을 경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동차 문을 선택했다면 몬티홀은 남은 두 염소 문 중 아무거나 하나를 열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선택을 바꾸면 100% 염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염소 문을 선택했다면 이는 3분의 2의 확률, 몬티홀은 자동차가 있는 문을 건드리지 않고 남은 또 다른 염소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몬티홀은 항상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처음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이 3분의 2였던 선택되지 않은 두 문의 확률을 합쳐서 남은 하나의 문에 몰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몬티홀이 문을 열어줌으로써 처음 선택하지 않았던 두 문에 숨어있던 자동차의 3분의 2 확률이 이제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는 그 남은 하나의 문으로 고스란히 옮겨온다는 것이죠.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만약 문이 100개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자동차를 마칠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이제 몬티홀이 여러분이 선택한 문과 자동차 문을 제외한 나머지 98개의 염소 문을 모두 열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이 경우 처음 선택한 문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여전히 100분의 1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9개의 문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100분의 99였고 몬티홀이 98개의 염소 문을 열어줌으로써 그 100분의 99의 확률은 남은 하나의 문에 집중됩니다. 당연히 선택을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노벨상을 수상한 수학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직관을 거스르는 이 결론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 결과가 명백한 사실임이 수없이 입증되었습니다. 몬티홀 문제는 단순히 게임의 전략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와 선택,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현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겨진 정보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문 하나를 열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과 같이 정보 하나가 우리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관이 우리를 오도할 수 있으며 이성적인 사고와 확률적 접근 방식이 더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몬티홀 문제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 결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몬티홀 문제처럼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기묘하고 독특한 디지털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요. 바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이야기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파일럿 에피소드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2023년 10월에 첫 에피소드가 공개된 이후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섰죠. 문 하나를 열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에 이토록 완벽하게 부합하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우연히 디지털 세계에 갇히게 된 인간들이 서커스 단원이 되어 겪는 기상천외한 모험을 다룹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공간으로 빨려 들어왔으며 그 순간 자신의 인간적인 육체와 기억의 일부를 잃고 기묘한 아바타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인공 폼니는 갑작스럽게 디지털 서커스에 떨어진 인물로 이곳을 탈출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곳의 관리자이자 마스터인 케인과 그의 조수 버블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유쾌해 보이지만 어딘가 섬뜩하고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커스 단원들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단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험과 과제를 부여하며 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생활을 지속시키려 합니다. 이 서커스 단원들은 한때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간들이었지만 디지털 세계에 갇히면서 점차 그들의 자아와 현실감을 잃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현실로 돌아갈 희망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과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주제입니다. 마치 90년대 컴퓨터 그래픽과 2000년대 초반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듯한 레트로 감성의 비주얼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하면서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옛것의 답습이 아니라 현대 디지털 문화 속에서 고전적인 미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폼니, 잭스, 라가타, 갱글, 주불, 카푸모 등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각자의 독특한 성격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갈등은 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폼니는 혼란스러워하며 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물, 잭스는 냉소적이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의 소유자, 라가타는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탈출을 꿈꾸는 존재, 갱글은 가면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캐릭터, 주불은 다혈질이지만 은근히 의리 있는 캐릭터, 그리고 카푸모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추상화되어 버린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비극적으로 디지털 서커스 세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가 단순한 코미디 애니메이션에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추상화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디지털 세계에 갇힌 인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인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엔 자신의 형태와 자아를 잃고 추상적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이는 마치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소외감, 고립감, 불안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 탈출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점점 흐릿해지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캐릭터들은 서서히 정신적인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끝없는 반복과 탈출의 좌절을 겪으며 캐릭터들은 점차 미쳐가고 그들의 정신은 붕괴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현실이란 무엇이고 자아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디지털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이 점점 더 현실과 유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이 질문들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에피소드들은 매번 새로운 모험과 미스터리를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단원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배틀로얄 형식의 모험은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캐릭터들의 본성과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극장에서 인기 캐릭터를 뽑아 상을 주는 기묘한 시상식 에피소드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의미와 가치를 풍자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끝없는 미로 같은 디지털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탈출 시도 역시 단원들의 희망과 절망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각 에피소드는 예상치 못한 전개와 반전으로 가득하며 시청자들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됩니다. 이 모든 모험 속에서 단원들은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이곳의 비밀을 파헤치려 합니다. 그들은 현실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디지털 서커스 세계는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단순한 유머를 넘어선 블랙 유머와 풍자,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현대 사회와 디지털 기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유토피아를 꿈꾸는 동시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심리적, 존재론적 위협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 하나를 열자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겪는 경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알 수 없는 문을 통해 들어선 곳이 유토피아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영원히 갇혀버린 디지털 감옥이었다는 아이러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인간성의 상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오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류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 하나를 열자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몬티홀 문제를 통해 우리는 직관의 함정을 깨닫고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세계가 가져올 수 있는 환상과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선택과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를 제시합니다. 몬티홀 문제에서는 주어진 정보 속에서 최적의 선택을 찾아가는 지적인 모험을,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에서는 미지의 세계 속에서 자아를 탐색하고 현실의 의미를 되묻는 철학적인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때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세계와 마주하게 되죠. 때로는 그 세계가 몬티홀 문제처럼 우리의 인식을 뒤흔드는 논리의 세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처럼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상상의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을 열 것인가, 그리고 그 문 너머의 세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앞의 현상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꿰뚫어보고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숨겨진 진실과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데 작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지적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음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